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지갑과 KYC 인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거 뭔가 개념을 잘 익히고 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파이코인에 대한 이 개념을 의외로 많이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인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파이코인 어떤 부분이 문제냐, 궁금한 거 있어요. 상품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해킹 파일을 저한테 전송했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모더님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데 불안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상품을 판매했어요? 근데 해킹 파이야. 이거를 전송을 했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파이가 예를 들면 이거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해킹을 하는 시도한 유저예요. 그래서 뭐 피싱 사이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비밀 구조를 입력한 A씨의 파일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파일을 탈취했다고 쳐봐요. 그럼 B라는 사람은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나는 낄낄낄낄 거리면서 새로운 뭔가 제품을 삽니다. C라는 사람한테 뭐 휴대폰을 사든 뭘 사든 해서 1000파이의 휴대폰을 샀어. 1000파이가 일로 갔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온 건 없어요.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현재로서 그래, 현재 기술적으로서는 추적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갑 동결 얘기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애초에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마스크라는 여러 가지 지갑들이 있지만, 그런 지갑들은 보통은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거나 비밀 구조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갑에 있는 비밀 구조를 여러분들이 탈취당해서 잃어버린 경우는 본인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킹 파일을 가지고 책임을 져준다, 이렇게 하지도 못할 분들은 이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범인이 잡히면 범죄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 해당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이해관계를 따지기에는 파이코인이 너무 멀었어요. KYC 인증도 안 됐고, 그죠, 메인넷도 안 됐고,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때는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상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KYC 통과돼서 마이그레이션이 2022년 10월 10일에 완료가 되었다. 근데 얼마 전에 메인넷 지갑을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23년 11월 26일에 다른 지갑으로 90개, 85개가 출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잔액은 17개가 남아있다. 파이코인 채굴하면서 파이팻도 했었고 월드 국기 게임도 했었다. 해킹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게임을 하다 그곳으로 보내진 건지 궁금하고요. 해킹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다. 지갑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내년에 라고코인 언락되는데 걱정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분은 그럼 이거예요. 사례가 A라는 지갑인데 이게 이제 KYC도 됐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도 된 상태예요. 근데 다만 이 KYC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락업을 뭐 몇 퍼센트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 걸어놓은 거 퍼센트만큼은 내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잡히진 않겠죠. 하지만 이 락업은 기간이 적혀있을 거고, 이 기간이 적혀있으면 그 해당 A라는 사람의 지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한다면요, 언락이 된 시점에 바로 다른 지갑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털릴 수도 있고 이미 털리고도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여기 해킹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이분은 팻도 하고 월드국기 게임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월드국기 같은 경우는 전에 과거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이걸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이슈가 좀 해소가 됐어요. 명확한 그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로 어느 정도는 좀 종결 나는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종결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와서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지갑을 새로 만들면 안 돼. 지갑을 새로 만들어도 그 지갑 새로 만든 거하고 뭔가 현재 A라는 계정하고 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2차 마이그레이션, 3차 마이그레이션, 그쵸,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 1차 락업 같은 경우에는 그 락업이 마이그레이션 된 거 1차에 대한 락업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1로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B로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봐봅시다.
최근 브라우저 업데이트 후 비밀 구절도 지문 인증도 안 되네요. 채굴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KYC 이거 아니에요. 그죠? KYC가 아니라 우리가 DNS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DNS가 뭐냐면은 그 광고 차단해주는 방법 뭐 그런 거 있죠. 광고 차단. 그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다가 페이스북 광고 차단하고 리에이스라고 검색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여기 페이스북 광고 및 모바일 게임 광고 차단 방법 1분 정리해서 쇼츠 나오죠.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데 다만 여기서 끝에 보면은 이게 요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그 이쪽에 이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 여기 보면 프라이빗 DNS라고 해서 이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안 뜨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 함으로 바꿔줘요. 다만 저걸 사용 안 함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기존에 뭐 인터넷 팝업 광고라든지 이런 게 뜰 가능성들은 당연히 높겠죠. 원래대로 뜰 건데 저걸 해놨을 경우에는 웬만한 광고는 다 차단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예전에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파이코인을 할 때는 뭔가 충돌이 나서 그런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원인이 가장 커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해제를 하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항상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다. 영상과 다른 내용인데 KYC 완료해서 지갑에 파이코인이 있는데 그걸 제 지갑으로 옮겨도 되는지. 아까랑 좀 비슷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족이라는 생각보다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불이익을 당한다? 사실 그냥 이 형태로만 봤을 때는 A는 B한테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된다라는 게 뭐가 있었죠? 자, 서비스나 그 다음에 거래, P2P 거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갖다가 소비를 해서 이렇게 A에서 B라고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애매하긴 하다. 뭐냐면 A하고 B가 있어요. 자, 내가 A한테 2,500 파이가 있어서 2,500 파이를 보냈어. 자, B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껌 하나 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 부부 관계야. 그러면 B라는 사람 그냥 껌 하나 사줬다. 이렇게 그 증거 대충 남겨놓으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왜? 폐쇄형 메인넷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율성의 시장에 맡겨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판매하지 않고 그냥 준다? 사실 조금 애매한데 근데 이게 이제 형식상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해도 솔직히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불이익을 당했다? 근데 어떤 불이익? 그 파일에 갖다 다시 환수할 거냐? 이런 게 솔직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왜? 결국에 여러분들 파일을 서로 간에 옮길 수 있다는 거는 KYC 인증이라는 거를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완료를 했고 이거에 따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여러분들의 재량권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침해를 한다? 사실 좀 웃기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현금 거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공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애매한데 이게 그냥 보낸다? 사실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말하면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꼭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글까지 쓰면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괜히 찝찝하니 폐쇄형 메인넷 이후에 오픈형 메인넷이 되면 그때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때도 안 늦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급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좀 그래요. 근데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찝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지갑이 약간의 탈취당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깨림직하다. 이런 것들은 A라는 지갑 비밀 구절도 백업을 해놓고 B라는 지갑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옮긴다. 사실 이 과정까지도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물어본다? 사실 그럼 저는 이거를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기준을 잡아준 건 없기 때문에 살짝 좀 많이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내용 보면 통신사 변경으로 이제 파이코인 KYC 인증에 문제가 있냐요? 했더니 뭐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통신사 약정 기간이 끝나서 통신사 이동하려고 하는데 파이코인 KYC 인증에 문제가 되는가? 사실 이거는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번호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해놓은 상태인데 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머리가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왜? 결국에 페이스북 인증이라는 거 해놔야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거마저 안 했으면 약간 좀 심각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해주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인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좋은 정보 부탁해도 될까요 했는데 3월 중순에 약정 기간이 끝난다.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뭐랄까 그냥 진짜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통신사 변경 하는 건 좋은데 번호 변경은 죽어도 하면 안 돼요. 번호 변경 안 하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소지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일단은 요 몇 가지 주요 사항들 다뤄봤는데 이 KYC하고 지갑 관련된 내용들 한 번에 묶어서 좀 다뤄드렸고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뭐 다 안다고 나 잘났네 하고 이러는 거보다도 이거는 니에이스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기엔 영상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 모든 걸 다 아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고 좀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 또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한번 또 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